건설안전 실기 제2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안전조직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안전조직은 세 가지가 있죠. 직계식, 또 참모식, 또 라인스텝 혼합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안전조직이 있고요. 자, 1번 문제는 장단점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 써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라인형의 특징은 뭐였냐면 라인형 직계식 조직의 특징은 뭐였냐면 일단은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죠.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이었고 안전부서가 없었죠. 예. 안전부서가 없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고 이 안전부서가 없기 때문에 안전정보, 안전에 관련된 정보나 기술 축적이 어려울 거다. 기술의 축적이 어렵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죠. 유출할 수 있고 그러면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결국은 안전을 누가 하겠어요? 생산부서가 하겠죠. 생산부서에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겠다. 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죠? 생산도 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잖아요. 업무가 과중해지죠. 그런데 이 생산부서가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전달한 안전 지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적극적이 되죠.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사장님의 안전 지시,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된다. 이런 것들은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장점으로 단점으로 구분해서 기술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스텝형도 마찬가지죠. 스텝형은 안전부서가 있죠. 전담부서가 있죠.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안전정보 기술 축적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하나를 라인형을 정리를 하게 되면 스텝형과 비교가 됩니다. 중규모 사업장이죠. 스텝형 조직은 중규모 사업장이라는 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정보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근데 단점으로 뭐가 있었어요? 생산부서하고 안전부서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그랬죠. 이런 말들이 하나씩 기억이 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난 거였죠. 생산부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안전에 소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안전과 관련된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라인형의 장점이 스텝에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기술하게 하면 장점, 안전에 대한 지시, 전달이 신속하다. 명령 개통이 간단하다.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안전부서를 두지 않으니까 경제적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장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산부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특징도 있었다. 그래서 직계적 장점을 쓸 때 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말 쓴다고 해서 장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직계식의 장점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내가 떠오르기 쉬운 것을 먼저 답으로 쓰셔도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답을 한번 처음에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다가 이런 답이 장점으로 쓰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렇게 썼다. 소규모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은 뭐가 돼버려요? 단점이 돼버리죠. 다른 데다는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단점이 돼버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점으로 쓰인다는 이야기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조직이다. 이렇게 쓰면은 장점으로 쓰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소규모 사업장에 쓸 수 있는 조직이 직계식 조직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계식 조직은 소규모 사업장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직이다.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중규모, 대규모에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단점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사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장단점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쉽게 장점, 단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말장난 같지만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 이거에 따라서 상반된 단점, 장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술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신속 용이하다. 예, 명령 전달이 신속하다. 그 다음에 명령 개통이 간단 명료하다. 이 말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명령 개통이 간단하다.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 예,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예, 이런 측면으로 장점을 쓴 건데요. 꼭 이것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직계식의 단점을 써봤습니다. 직계식의 단점을 써보니까 안전에 관한 기술 축적이 미흡하다. 기술 축적이 어렵다. 새로운 안전 정보 습득이 어렵다. 안전부서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단점이죠. 라인의 업무가 과중해진다. 생산 라인이 안전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의 업무가 과중해진다. 이렇게 쓰셔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직계 참모식의 장점입니다. 라인 스텝 혼합형의 장점인데요. 안전 지식 기술 축적이 가능하다. 당연히 라인 스텝 혼합형이잖아요. 라인 스텝 혼합형이기 때문에 기술 축적이 가능하다.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하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도 생산부서가 뭘 갖고 있어요? 생산부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스텝 혼합형을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관건은 뭐냐면 여기까지도 그래요.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아 맞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계 참모식에 뭘 쓰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부분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계 참모식 라인 스텝 혼합형의 조직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니까 단점이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은 조직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단점을 두 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단점을 만들어야죠. 명령 개통과 지도 조언 및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이 말은 왜 나오죠? 명령 개통과 지도 조언, 권고적 참여 이것들이 혼동되기 쉽다. 이 말이 나온 것은 안전부서의 권한이 과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부서의 권한이 라인 스텝 혼합형은 안전부서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권한이 과대해지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스텝의 권한이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권한이 과대해진다는 것도 직접 써서 단점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죠. 그럼 직계 참모식 단점을 쓰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소규모, 이게 이상적인 조직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단점이 돼버리잖아요. 이 문구가 단점이죠. 소규모 사업장에 못 쓴다. 단점이다. 자, 이런 문구들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만들어 보시려면 전반적인 안전 조직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지금 이렇게 답이 길잖아요. 지금 답이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길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이 없다.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답이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단점이 법에 써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이대로 답을 쓰셔도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조직이 어떤 유형이냐. 안전 지식과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권한 다툼이 생긴다. 이 말 보고 답이 나와야 되죠. 예, 생산부서와 안전부서에 뭐가 된다?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뭐였어요? 예, 스텝 조직이었죠. 예, 스텝 안전 조직이었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무슨 조직이냐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직에 관련된 문제 몇 문제 안 나왔죠? 예, 간단한 문제들이었고요. 무죄에 관련 내용입니다. 자, 무죄운동의 3원칙. 무죄운동의 3원칙 무, 선, 참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예, 무, 선, 참. 그래서 무의 원칙, 선치 원칙, 참가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무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흔하게 나온 내용이고요. 추진 3기둥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무제 운동의 추진 3기둥 해서 가장 큰 바운다리를 갖고 있는 게 사업주였죠.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전 경영 자세를 바탕으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라인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고요. 근로자들의 안전 활동에 자주적 안전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라인하의 철저라고도 이야기해요.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자세가 필요하죠. 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 추진 또는 관리 감독자의 라인의 철저한 안전 관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직장 소집단의 자주 활동의 활성화 또는 활발화. 자, 이 2번 문구를 뭐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냐면 라인하의 철저. 안전관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라인하의 철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라인의 철저한 안전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의 추진. 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중간 관리자들의 안전보건 추진을 통해서 또 근로자들의 자주활동, 직장 소집단, 안전 소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자주적인 활동이 활성화가 됐을 때 무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세 기둥을 이야기할 수 있다. 3원칙, 3기둥. 이 두 가지는 무죄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원칙과 기둥이죠. 예, 기둥. 3요소라고도 합니다. 3기둥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3요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답으로 쓰시면 다 맞는 답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TBM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툴박스 미팅이라고 부르죠. 툴박스 미팅 해서 작업 전 또는 작업이 종료 후에 실시하는 간단한 미팅 훈련으로 주로 작업 전에 5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5에서 7인 또는 5에서 6인 정도 팀원들이 모여서 오늘 작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하고 그 작업과 관련된 지시 또 점검 또 안전에 대한 확인, 지적 확인 이런 위험 예지하고 지적 확인하고 하는 활동을 TBM이라고 부릅니다. 자, 금방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5에서 15분, 작업 종료 후에 3에서 5분 동안 팀원들이 실시하는 뭐라고 부릅니까? 위험 예지 훈련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한 말이 됩니다. 자, TBM, 툴박스 미팅. 자, 이것도 뭐예요? 설명이에요. 이런 문맥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문맥으로. 작업 시작 전 5에서 15분. 요걸 꼭 안 써도 돼요. 이걸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작업 시작 전 5에서 15분 팀원들이 모여 그날 작업에 대한 위험을 예지하고 지적 확인하는 미팅을 TBM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셔도 상관없다. 너무 막 그대로 외운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처럼 나오면은 알고는 있어야죠. 위험예지 훈련은 작업 시작 전 몇 분이에요? 5에서 15분. 끝난 후에는 3에서 5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팀워크의 인원은 약 5에서 7인, 6인 이렇게 쓰셔도 되고 5단계 도입, 경본 정비, 작업 지시, 위험예지, 지적 확인, 목표 확인, 지적 확인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도입. 1단계가 도입이에요. 2단계는 점검 정비, 오늘 사용할 장비, 도구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이야기고 복장 이런 거 점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나서 작업 지시 그다음에 4단계는 위험 예지 오늘 작업에서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에서 위험한 요소가 뭐 있는가를 가장 핵심적인 요인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팀 목표 확인 또는 지적 확인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확인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5에서 6인인데요. 제가 5에서 7이라고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맞으니까요. 이런 거 너무 막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자, 위험예지 훈련의 기초단계 4단계를 순서대로 기술을 하시오. 위험예지 훈련의 기초단계 4라운드. 4라운드란 말 나오면 뭐예요? 현본, 대목이죠. 현본, 대목 이게 떠올라야 돼요. 현본, 대목 해서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라운드 위험예지훈련의 4라운드 현본 대목 끝이죠. 예. 현본 대목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인원수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지죠. 제조업이냐, 제조업이 아니냐, 건설업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다. 제조업은 500명이 기준이죠. 500명보다 작냐, 크냐. 제조업이 아닌 것은 1000명이 기준이죠. 1000명보다 작냐, 크냐. 건설업일 때는 800억까지가 한 명이죠. 한 명이고 여기서 700억이 증가하면 2명이 되고요. 플러스 700억이 되면 또 3명이 되죠. 플러스 800억, 900억, 1000억, 1100억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안전관리자는 계속 한 명씩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 기억이 어느 정도는 나야 돼요. 그래야 안전관리자 인원을 찾을 수 있다. 자, 상시근로자 500인의 운수업입니다. 자, 운수업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이 기준이다? 1000명 이하면 한 명이고 1000명 미만이면 한 명이고 1000명 이상이면 2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제조업이 아니니까 몇 명이 기준이다? 1000명이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500명이니까 1000명보다 작잖아요. 한 명이죠. 공사금액 1조 원의 건설업, 건설업인데 공사금액이 1조 원이에요. 그럼 1조 원이면은 800억부터 700억 더하면 800억, 900억 쭉 더해보면 1조 원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계산을 해본 거고요. 1500억은 간단하네요. 1500억은 800억까지가 한 명이고 700억을 더하면 2명이잖아요. 1500억 원 건설업일 때는 인원이 2명이 되겠다. 3명이 되겠네요. 이상이니까. 1500억, 자, 800억 미만, 800억에서 700억, 1500억이잖아. 1500억 미만, 1500억 이상.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답을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입니다. 3. 1500억 이상이니까요. 1500억 이상이니까 요거 800억 미만이 1명, 700억 더하면 1500억 미만이 2명, 1500억, 2200억까지가 3명 이렇게 되니까요. 이상이니까 1500억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자, 1조 원일 때는 몇 명이 됩니까? 예, 11명이 됩니다. 11명이 안전관리자가 필요로 하게 된다. 자, 1조 원까지는 어찌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1조 원을 내가 기억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00억. 800억 미만이 1명, 1500, 700억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만이 2명, 1500억까지가 2명이에요. 1500 미만이 2명이에요. 이 700억을 더하면 2200억. 그 다음에 3000억이 되죠. 여기서는 700억을 더하고 700억 더하고 그 다음부터는 800억, 3000억, 900억을 더하니까 3900억, 1000억을 더하니까 4900억, 1100억 원을 더하니까 6000억, 1200억을 더하니까 7200억, 1300억을 더하니까 1300억을 하니까 8500억, 1400억 있고 1500억이 있죠. 그러면 1조가 됩니다. 1조 원. 1조 원까지가 한 명이고요. 한 명, 여기가 한 명, 여기까지가 2명, 여기까지가 3명, 여기까지가 4명, 여기까지가 5명, 6명, 7명, 8명, 9명, 여기까지가 10명이에요. 그럼 1조 이상이잖아요. 1조 원이니까 1조 이상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상이 되니까 11명이다. 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저렇게 1조 원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처음에만 800억까지 기억하시고 700억, 700억에다가 800억, 900억, 1000억, 1100억, 1200억, 1300억, 1500억 이렇게 증가된다.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다. 자, 건설업은 이제 근로자 수는 상관이 없죠. 금액으로만 결정을 합니다. 금액으로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안전관리자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공사금액 1800억 건설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인원은 자, 공사금액 1800억 원인 건설업이에요. 그래서 1800억이면
1,500억과 2,200억 사이잖아요. 방금 썼던. 자, 800억까지 1명, 700억 더하면 1,500억까지가 2명, 2,200억까지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800억 원이니까 이 범위에 해당돼요. 이 범위. 그러니까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사기간 전후 15. 그러니까 공사 시작 후 끝날 때 15%, 시작할 때 15%. 이 기간은 본격적인 공사기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해진 안전관리자 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이죠. 그래서 50%면 1.5잖아요. 1.5명인데 사람을 0.5명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반올림해라. 그래서 2명. 이렇게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50%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되는 기간은 여기서 금방 봤던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인원수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0.5명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인데 3명 중에서 1명은 필수로 누가 돼야 되냐? 1명은 필수로 누가 선임되어야 하는 자격을 쓰시오. 1명이 누가 돼야 되냐? 건설안전기술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를 취득 후 몇 년? 7년. 산업기사면 10년.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 7년, 10년. 기사가 더 높은 등급이니까요. 7년, 10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명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기술사를 썼고요. 기사 플러스 7년, 산업기사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1명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3명 이상일 때 건설안전기술사와 이제 동급으로 볼 수 있는 경력치죠. 경력치가 7년과 10년 경력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5가지 써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하고 있고 업무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통계 기록 유지를 하고 있죠. 통계 기록 유지.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나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자 조언 지도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고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많죠. 안전관리자 직무는 취업 규칙에서 정한 직무, 안전인증 기계기구 선정할 때 보자 조언, 위험성 평가 보자 조언 지도, 안전교육 계획 수립하고 계획 실시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순회 점검, 재발생 시 원인 조사 분석, 통계 유지 관리, 업무 내용의 기록 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문제에서는 자, 5가지를 쓰라고 나왔어요. 5가지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다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외워서 시험 준비를 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5가지가 최고로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4개에서 5개 정도 간단한 것들 중심으로 내가 또 떠올리기 쉬운 거. 안전관리자가 당연히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육과 관련된 거 쓰려한다. 모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자 조언 지도, 또 교육에 관련된 보자 조언 지도, 또 안전인증 대상인지 아닌지 구입할 때 적격품 선정에 따른 보자 조언 지도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순회 점검 하잖아요. 사업장 순회 점검 하고 있고 재해가 일어나면 원인 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자 조언 지도 이런 거, 그다음에 업무 내용 기록 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통계 이런 것들 중심으로 4가지 5가지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라. 나는 안전관리자 직무, 당연히 이 자격을 취득을 하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시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많으니까 5가지만 선택적으로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무조건 5가지를 쓸 거야.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일은 내가 뭘 답으로 쓸 건가를 선택하는 것. 이게 외우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명예감독관 관련입니다. 자, 산업안전,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이제 정식 명칭으로 부르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건설안전 실기에서 출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법상 명예감독관의 업무가 뭐냐. 이 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요. 이제 노동부에가 근로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관의 업무를 명예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하고의 어떤 연락 관계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사업장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를 4가지를 써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 명예감독관의 업무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중에서 4가지 쓰라고 나오니까 4가지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은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하고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할 때 참여를 하고요. 이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나와서 사업장 감독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참여를 하고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도 입회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개선 요청을 할 수 있고 감독기관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예감독관의 이 역할을 지금 4가지 읽어봤는데요. 거의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유사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체 검사 입회, 자체 점검 참여 이런 것들이 감독관의 업무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시에 입회할 수 있고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참여할 수 있고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수칙 준수하라고 지도할 수 있고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무죄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들 중심으로 또 사업장에 혹시 계신 분들은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하고 건강진단 실시하고 다 하잖아요. 이때 명예감독관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다. 앞의 내용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그 쓰기 편한 내용들, 많이 접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가지고 몇 가지, 4가지만 선정하세요. 4가지만 선정하시면 되겠다. 자, 명예감독관에 관련된 명예감독관이 어떤 일을 하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자, 명예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을 했다가 이걸 해촉한다,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해임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써라. 당연히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근로자 대표가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을 한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있다.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이 된 경우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됐을 때도 해촉이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가지로 뭐 1번, 3번, 뭐 4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쉽죠. 부정한 행위 했으니까 해촉해야 된다. 또 질병 등으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해촉을 하게 됩니다. 자, 2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편하게 쓰셔요. 해촉 사유 뭐냐? 질병, 부상 등으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부정한 행위를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쓰시면 2가지니까 이렇게 2가지 쓰는 거 권장합니다. 자, 4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3가지 써라. 그래서 이제 지금 명예감독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핵심은 누가 대상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될 수 있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누가 될 수 있는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 협의체, 구성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사람이 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임직원들 중에서 추천받는 사람 이 말이에요. 정규 규모의 사업체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그 산하 조직에 추천하는 사람. 정규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단체나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다 지금 추천이잖아요. 추천을 해서 하는 건데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일반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고요. 이제 노동조합이 다 있다 보니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지역 대표 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 기구가 추천한 사람. 그래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지역 대표 기구, 정규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 기구나 조합, 단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문제가 뭐 4문제 정도 있잖아요. 이 4문제가 출제가 최근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돼서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관련입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의 종류 3가지와 직무사항을 4가지 쓰시오. 자, 같이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지정 대상 사업의 종류 3가지인데 상시 근로자 기준을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명이라고 했네요. 상시 근로자 50명. 일반적으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은 100명이죠. 100명인데 특별한 경우 50명으로 하고 있고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죠. 예,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보트 건조 이렇게 3가지는 50명이 기준입니다. 50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업종이다. 1차 금속 제조업, 선박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이렇게 업종이 3가지고요. 이때 직무가 어떤 직무를 하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무슨 사업일 때 한다고 그랬어요? 도급사업이라고 했죠. 도급사업일 때는 총괄 책임자를 둬야 되고 이 총괄 책임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가 들어가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조정, 집행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에서 이렇게 5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고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서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3가지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1, 2, 5번은 간단하니까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4가지를 쓸 수 있도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를 쓸 것인지 또 기계기구를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에 대해서 쓸 것인지 정하셔가지고 4가지, 5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5가지 다 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의 직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죠. 총괄 책임자가.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험에서는 비중이 좀 있다. 자, 2번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으로서 도급을 준다 그랬어요. 도급을 주니까 총괄 책임자가 되겠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조치사항 중 3가지를 써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자, 2번 항목에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다음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작업장 뭐 해야 한다? 순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되고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세 가지. 자, 요약을 하면 자, 뭘 구성하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야 된다. 작업장 순회 점검해야 된다. 또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예요. 이 말을 지금 문제가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길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항목,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이렇게 쓸 수 있냐, 알고 있냐 물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도급 사업일 때 이제 수급인, 도급을 받는, 하도급을 받는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지원 요청을 안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고 순회 점검 또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장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인에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를 확인하고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제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위생시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기본 내용으로 선정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실시 확인, 제공,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실시를 하는가 확인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경보체계 통일시켜라. 발파 작업과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이런 거에 대한 대피 방법 공통적으로 경보체계 갖춰라. 또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협조를 해라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급사업시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억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 구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인원 3명이 누구인지 써라. 자, 여기서는 합동안전보건점검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합동점검이니까 이제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참여를 해야 되고 수급인이 참여를 해야 되고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씩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3명이 누구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인원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고요. 1명, 2명 인원으로 따지면 각 한 명씩이니까 최소가 4명인 거죠. 예. 그래서 3명을 쓰라는 말의 의도가 이제 포함되어야 하는 인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보시고 이게 1번, 2번, 3번으로 나왔으면 이제 인원으로는 4명이 최소 인원이 됩니다. 자, 당연히 도급을 준사 합동안전보건점검이니까 도급인, 또 관계수급인, 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 도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최소한 4개고 여기 있는 수급인이 한 업체인지 두 업체인지 이제 이것도 관련에 따라서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부사 정기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 자, 횟수, 빈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과 그 선박보트 건조. 그래서 이제 조선소죠. 건설업과 조선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토사석 광업은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이고 토사석 광업은 분기에 1회 이상입니다. 이것도 2개월이냐 분기냐 이거에 따라서 1회 이상 또 개월수를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횟수를 기억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분기별 1회냐 2개월에 1회냐 이거 구분을 하고 있냐 물어본 겁니다. 안전보건 점검의 횟수. 자,
5번입니다. 법상 같은 장소에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보의 통일적 분업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 분업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 어쩔 때 경보를 통일적으로 해야 되냐? 경보 통일을 언제 해야 되냐? 아까 아침에 읽었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있어서 6번째였죠. 6번째 항목이가 경보의 통일적 분업 이런 게 있었어요. 어쩔 때 화재 발생할 때 폭발, 붕괴, 독해 위험이 있을 때, 발파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들의 붕괴,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의 울리는 경보는 사업장에 있는 전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파 작업,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물어본 거고요. 경보 통일 대상이에요. 경보를 통일시켜서 관리해야 할 대상은 방금 말했던 발파 작업, 토사 붕괴, 화재 폭발, 또 지진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자, 6번입니다. 노사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으로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쓰시오. 120억 원이죠. 120억 원이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의 공사금액이 얼마 미만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서 노사협의체 공사금액이 얼마 미만인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합의를 통해서 위촉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도급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죠. 네, 수급이네. 그래서 도급 금액이 20억 원이 안 되는 하도급 사업장의 사업주는 포함이 안 되는데 합의를 해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금액은 20억 원이 기준이고요. 정기의 개최 주기는 2개월마다 하죠. 자, 공사 금액이 얼마냐?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이고 당연히 토목공사업은 150억입니다. 150억이고 지금 여기서 2번이 좀 문제가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들릴 것 같은데요. 근로자위원, 사용자, 노사협의체가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하고 나눠지잖아요. 근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해놨어요. 20억 원 이상인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주, 근로자 대표는 참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합의를 통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대상은 20억 미만이니까 합의를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0억 미만은 원래는 대상이 아니지만 합의를 통해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요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주기 2개월마다 합니다. 자, 노사협의체에 관련된 내용을 문제에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노사협의체,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를 두고 있다.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주기 방금 나왔던 2개월마다 1회 개최를 해야 되고요. 회의록에 포함되는 내용은 회의록에는 언제 회의를 했는지 또 장소가 어딘지 참여를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또 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하고요.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그 밖에 토의 사항 이렇게 해서 출석 위원, 일시 및 장소 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록에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이제 물어본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안전 보건에 관련된 이제 총괄 책임자부터 노사협의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위험 또 안전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두 번째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